바스키아 천재들. 그래피티의 비죠. 뉴욕 브루클린에서 회계사인 아이티 부친과 푸에르토리코의 모친 사이에서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미셸 바스키아는 키스 해링과 더불어 신경영 그래피티 미술 사조를 새로이 창발하고 실행한 현대미술가이다. 중산층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던 부친스라에 살던 바스키아는 7살 무렵 교통사고로 비장 제거 수술을 받았고 입원실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의학 서적 그레이의 해부학을 선물 받는다. 그리고 그 책 속의 미로 같은 경이로운 인처 해부 그림들을 보게 된다. 이 해부학 책은 운명처럼 바스키아의 작품 세계를 기반하게 되는데 여타 만화나 죽음, 절망, 분노, 배신, 회의 등과 더불어 영혼의 기호와 텍스트로 뇌리 속에 자리하게 된다. 으셀은 1970년대 뉴욕에서 그래피티 그룹 3호파의 일단으로 스크래치 기구, 스프레이, 페인트 통을 든 채 뉴욕의 이명거리를 휘젓고 다니며 그래피티를 실험하는데 미셸의 그 기호들이 범상치가 않아 세간에서는 검은 피카소 또는 80년대 제임스 데인으로 가리킨다. 그래피티는 1960년대 말 뉴욕의 브롱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피티는 긁다, 긁어 새김 등의 뜻을 지닌 라틴어 그래피토와 히라보 스크래피토가 어원으로 집 밖의 담벼락, 기차 등에 하는 낙서나 스케치 따위를 일컫는다. 유럽에서는 거리의 예술로 지칭하며 스프레이 페인트를 쓴다고 해서 스프레이 캔 아트로 통칭한다. 그래피티는 예술성이 내재된 낙서를 일컬으며 두들은 장난이나 시비, 유언비어, 음란, 패설, 비속어 등의 비생산적 무의미한 낙서를 일컫는다. 그래피티 세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버밍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그리는 그래피티를 가리키고 스로 버블은 난삽한 곡선을 휘갈긴 평면화를 가리키며 뮤랄은 완성된 벽화를 가리킨다. 80년대 들어 그래피티 창발의 모티브를 제공한 추상 표현주의 페인터인 미국의 톰 블리 그리고 프랑스의 장 디비페 등의 영향권에서 독립한 그래피티는 신표현주의라는 새로운 스탠스로 세계 팝아트 화단에 투입해야 한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하이 문화에 대한 관심 폭증으로 그래피티와 바스키아도 일선 유명해졌다. 17살 쯤부터 나는 이미 스타였다. 찰리 파커, 지미 헨드릭스, 리틀 리처드 같은 우상들을
강박관념에 납치했기 때문이며 그 인간들이 유명해진 방식에서 낭만을 찾았다. 이런 호황된 꿈속을 헤매던 미셀은 꿈을 현실의 경계쯤으로 우선 견인하기 위해 오브제에 한정되던 단조로운 메시지를 배경의 공간에도 할애하는 등 화폭의 스펙트럼을 대폭 확장시킨다. 이런 각고의 독창성을 발휘한 끝에 1981년 갤러리 에밀로 마조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 기회도 얻었다. 카젤 도큐멘타 그리고 휘트니 비엔날로 등의 세계적 비엔날레에도 재연소 작가로 초대받는다. 그래피티의 지향성은 유명한 캐릭터나 인물들의 커리커처, 아바타 등의 모방화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사회적 이슈 제기와 뚜렷한 정치적 소신도 드러내고 빈부격차, 인종차별, 사상차별 등에서 파생된 소외계층의 상처와 불만을 강렬한 짤방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표현도 당돌하게 드러낸다. 바스키아는 메타포식 이분법을 평면에 삼투시켜 작업해 그 불균형을 부각시켰으며 시와 그림의 공동 작업과 상호 전율을 통해 이미지와 사상, 주장과 구체, 역사성과 현실감 등을 총체적 퓨전 아트로 직별시켰다. 그래피티는 불문율처럼 사인을 대신해 문자적, 회화적 암호인 태깅을 단다. 바스키아가 즐겨 사용하는 몇 가지 기호들이 있다. 그는 작품이 완성되면 사인이나 암호 대신 왕관을 자신이 킹이나 띄는 양 휘갈기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는 자부심과 더불어 흑인 우상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했다. 뒷골목 윤혁호에 지나지 않은 열등감의 발로이기도 하고 비밥 재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색소폰 연주자 찰리 파커 그리고 원절하커 척 베리, 킹 목사 그리고 모하마드 알리, 슈가레이 로빈슨, 흑인 민권운동가 일리아드 커밍스, 락큰롤의 전설 리틀 리차드, 그리고 제임스 브라운 등이 바스키아의 우상들이다. 나 혼자 생각한다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바스키아는 특히 원더풀 월드를 부른 불멸의 흑인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의 광팬이었으며 작품에 왕관을 그려 넣을 때마다 What a wonderful 우는 정신 나간 듯이 흥얼거렸다. 또 하나의 우상인 락커 리틀 리차드의 롱 톨 셀리나 튜티 프루티를 작업 도중에도
몸 흔드는 것까지 그대로 흉내내며 따라하곤 했는데, 내 그림의 상당수는 리틀 리차드가 그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 샤먼의 구판 같은 특유의 재주에 흠뻑 빠져 살았다. 그러다가 철이 좀 들면서 차츰 작품 소유권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권위, 야망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왕관을 사용하게 이른다. 또 AAAAA 형태로 등장하는 반복 이니셜은 그가 자란 잡다한 인종시장, 브루클린에서 늘상 듣던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와 영웅으로 떠받들던 흑인 야구선수 헨크 아론의 A 등을 합한 독창적 기호이다. 더해 해골과 팔, 다리 따위를 여기저기 늘어놓은 것은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엄마가 선물한 책 그레이의 해부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덩치만 커졌지 본질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 충격, 집착, 세뇌, 강박관념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었다. 보노보 원숭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프리카산 스콧 바스키아는 다수의 여자들, 남자들과 헤테로섹슈얼, 호모섹슈얼을 본능처럼 교류하는데 1982년 훗날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하는 마돈나와 한동안 연애에 빠지기도 한다. 세계적 섹시스타 마돈나는 평소 감동이라면 기겁을 해 천대했음에도 바스키아에게는 프라이드로 돌돌 뭉친 자존심을 선뜻 버리곤 진한 윙크를 보내며 섹시한 관능을 완전히 드러내는데 그것은 그럴만한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 개런티의 무명이던 마돈나는 애니 워홀, 르네 등의 맨해튼 통의 거대 인맥을 지니고 유명세를 떨치던 바스키아의 네임 밸류를 이용해 유명 인사 대열에 합류하려는 속셈이 있었고 의도대로 그래피티의 신화 바스키아의 애인이라는 가장행렬을 얻게 되어 그를 이용해 순식간에 뉴욕 안이 미국 최고의 섹시스타로 발돋움한다. 마돈나는 자신의 계략을 성공리에 맞추자 바스키아가 붙잡는데도 감독이 싫다하며 냉정히 돌아선다. 바스키아는 다음엔 평범한 유명의 한 술집 웨이트리스 겸 화가 겸 가수였던 수잔과 연애에 빠진다. 수잔은 뒷날 바스키아의 유일한 미망인으로 불릴 만큼 속내 깊은 살가운 여인이었다. 작은 상자 같은 낡은 코트 같은 보더블록에 뒹구는 일페니 동전 같은 수잔. 우는 바스키아는 수잔의 고즈넉한 첫모습을 그런 아름다운 식기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녀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깊고 아름답다는 순백의 오마주였다. 수잔도 뒷날 바스키아가 죽자 미셸이 내 곁을 떠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와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되뇌이며 운명적 커플이었던 천재의 상실을 소피에 통해했다. 바스키아는 수잔과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렉시스 애들러와 눈이 맞아 에로티시즘과 포르노의 국경선을 부지런히 넘나든다. 두 커플은 맨하튼에 사는 페리스 랄스터라는 친구 아파트에 들어가 방 하나를 무임승차해 동거를 시작하지만 곧 쫓겨난다. 애들러와 조용히 지낼 것이지 무임승차한 처지, 벽지, 냉장고, 밥상, 유리창, 서랍장, 심지어 랄스터의 애인의 사치나 애들러의 두덩이에다가 바스키아는 끊임없이 기이한 낙서를 그었대. 결국 쫓겨난 뒤 애들러는 미련 없이 떠나가고 바스키아는 이어 앤디 워홀이 창립한 인터뷰 잡지사의 에디터요. 바스키아의 광팬이었던 P.H. 파웰을 자칭 미래의 억만장자요. 맨해튼의 유명 셀럽 운운에 유혹한다. 그러나 침대에서의 바스키아의 일방적 포르노 짓거리도 혐오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무질서하고 목표 없는 삶과 마약 중독의 환멸을 느낀 페이지는 곧 출행랑 이어 제니퍼 구데라는 모성에 지극하던 이지적 여자를 애걸복걸해 동거하며 영육간의 안정을 도모하지만 이미 충충에 빠진 바스키아의 마약 중독이 발목을 잡는다. 제니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코카인과 나 누굴 선택할지 분명히 정해 라고 바스키아를 윽박질러 보지만 그는 이미 코카인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마약 폐인이 되어 있었으니 그 저열한 절망에 두 손 들고 역시 지혜로운 선구자들처럼 제니퍼도 야반 도주 유명 인사가 되든 무명 시절이든 코카인 중독자이든 맨정신이든 바스키아의 영육을 장악한 아프리카산 보노보 유전자는 자웅을 초월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술을 뻗쳤다. 무명 시절 화랑의 정기공으로 소개시켜준 평생 친구 베니와 호섹스홀에 한동안 몰입하면서 같은 아프리카인 바베이도스 출신의 페인터 세니 카파로와 동시다발로 세임 섹스 액트에 빠지기도 한다. 후견 르네와 거장 앤디 워홀과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우애나 보호자라는 공식 명함 이외에 그 시면에 호모섹스얼과 세임섹스 액트가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족은 없었다. 자아의 사코토대 등가성을
공유한 워홀가는 에로티시즘이 주조였고, 자아가 아니라 돈으로 엮인 르네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포르노 일본도였다. 그러나 스톤홀 환경의 본고장답게 동성애, 이성애 이분법을 거부하던 대코스모폴리탄 유적에서 한 깜둥이의 사생활은 관심사도 부가가치도 될 수도 되지도 않았다. 1980년대 후반 페인터로 8년쯤 활동하면서 천재작가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쯤 주류인 일단의 와스프 유니코들은 바스키아 면전이 되고 경박하다, 지엽적이다, 신성모독이다, 반미술이다, 손주만큼도 못 그린다 등등 극렬한 비방을 하기에 이른다. 노골적으로 메인스트림들 뉴요커들은 아프리카 노예 출신 깜둥이가 주제넘게 그림을 그리니 깜둥이 노숙자가 아무데나 직접 천박한 낙서를 갈겨놓고는 그걸 그림이라고 우기니 이런 절망적 악의적 마타도가 마타도를 퍼붓는데 그렇지 않아도 코카인을 허당이던 바스키아를 완전히 그렇게로 몬다. 이내 자의반 타의반 슬럼프에 빠진 바스키아는 중증 코카인 중독과 중증 매독으로 하루하루 겨우 버티다가 1988년 약관 28살에 요절한다. 바스키아의 작품으로는 피렌체, 천국, 재즈, 도넛의 복수 등이 있다. 작품 가격은 2011년에서 12년 도합 낙찰 가격이 총 7,993만 파운드를 나타내 현대미술가들 중에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바스키아라는 깜둥이 낙서꾼은 후원자의 전략적 상술 덕분에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다. 사후 미세는 메인스트림 뉴요커들이 주축인 시기꾼들과 패배자들의 그런 악평도 받는다. 그러나 세상은 알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무엇은 후원자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설령 후원자에 이용된다고 해서 다 천재가 될 수도 없고 다 명작을 나올 수도 없다는 것을. 바스키아가 죽고 난 뒤 1996년 영화 감독 줄리언 시나벨은 독단과 황금 만능 이주의 신자유주의판 예술관과 예술 시장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해 메가폰을 든다. 장식을 위한, 부조를 위한, 형식을 위한, 전통을 위한, 돈을 위한 신자유주의판 비인간적 예술을 인간의 예술로 잡아끈 바스키아의 선업적 프롤레타리아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화 바스키아를 제작해 구태의연한 세상에 경종을 울린다. 아카데믹 미술 쪽에서는 전 세기까지는
그래피티를 기존 미술의 존엄과 정형성을 훼손하는 반달리즘이라고 배타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극단적 진고의스를 제외하고는 현대적 표현주의로 수용하는 단계이다. 곧 시대상에 더 적합한 미술 장르로 이해하기에 이른다. 그림 안에 있는 이 글을 해석해 주세요. 해석? 그냥 글자인데. 그 글자들은 어디서 따온 건가요? 모르겠어요. 음악가에게 음표를 어디서 따오는지 물어보나요? 당신은 어디서 말을 따오나요? 기자와 인터뷰 중에서 나는 감독이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냥 아티스트다. 바스키아. 바스키아는 아나키즘의 볼셰비키 짤방이다. 그래피티는 21세기 회화이며 22세기에는 고전 회화이다. 하롤. 미셸 바스티아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